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야, 이거 유튜브랑 방송만 하는 거랑 벌써 몸가짐이 달라지는데요. 유튜브 힘들다니까요, 그게. 아,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그 세수는 꼬박꼬박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세수가 그러니까 세수도 세수고 막 이렇게 여기서 뭐 안 보이는 거 저기서 막 들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랑 달라요. 여기는 안 보이면 그냥 주면 되잖아. 예. 뭐 이 책 보세요 이렇게 주면 되는데 유튜브에서 다 찍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예, 그리고 혼자서 핸드폰 못 찾고 얘기 안에 딴짓도 못 하고. 나 진짜 아까 얘기하는데 계속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정보를 다 준비해놓고 뭔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가 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열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그게 사실 그래서 유튜버들 왜 그 번아웃 되는 것 때문에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것도. 아, 네. 지쳐서? 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만들겠다 해갖고 막 그냥 쉬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대요, 요새. 아, 그거 유튜버 중에서 최고는 그 어린애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뭐 최고가 누군지는 잘 보람이? 모르겠는데. 보람인가? 뭐 보람 TV인가 뭐 그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이거는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유튜브 그게 아닌가 봐요. 제일 저기가 없는 게 교육 쪽 관련이잖아요. 네. 컨텐츠가. 네. 근데 요즘에 굉장히 또 그 수학 강사 수학 강사 때문에 미스터 트롯에 나온 수학 강사 때문에 정승재. 네. 그 사람 때문에 그것도 유튜브도 예전에는 뭐 유튜브 하면 학원 강사를 강의하는 거막 예, 맞아요. 네.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요새는 그런 거는 좀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고요. 이제 학원 강사들도 정말로 이제 가깝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예. 뭐 어떤 뭐 별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유튜브에서 뭐 학원 강사가 그 이렇게 왜 ASMR이라고 그냥 뭐 글씨 쓰는 거 소리만 들려주는 유튜브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별게 다 있어. 아,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돼도 왜 글씨는 본인이 쓰면서 소리를 들어야지.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자는 거지. 아, 저는 죄송합니다. 잘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소음을 그대로 들려주는 있어요, 예. 네, 그 방송이 있다고 딱 얘기를 그거 하니까. 저기가 했잖아요. 강성태. 강성태가 그걸 10시간짜리인가 뭐예요? 해갖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하시네. 근데 그걸 또 들으면서 애들이 공부를 한다고. 자기가 마치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누가 콜롬비아대 도서관을 올렸다고. 그러면 막 갑자기 거기서 영어 나오면 어떡하지? 소음으로? 애들이 영어를 공부하나? 예. 어차피 모르니까. 소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냥 뭐 딱딱거리는 소리나 뭐 영어 소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며칠 동안 감기 몸살로 아주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거의 한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정말 의미심장한 그 병원 진료를 받았어요. 제가 요 얘기하면서 바로 독소로 들어갈게요.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그 녹음은 한 이제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가 오늘 일요일 날 그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모시고 산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서부터 쉬고 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보통이면 제가 단팥빵 한두 개 먹으면 낫거든요, 제가 감기가. 그래서 원래 단팥빵에 우유를 좀 몇 개 먹고 집에서 쉬면 낫는데 안 낫는 거야, 안 나.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급기야 어저께 병원을 간 거예요. 독감을 검사를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독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웬만하면 내 병원에도 안 가고 힘든데 나 이런 적이 처음이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신중하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나이 먹어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 저 맹장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 다음으로 멋진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저에게 저의 어떠한 현재적 정체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뭔가 이제 건강을 챙겨라,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살이 되게 심하고요. 꼭 독감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감기가 오면 되게 힘들답니다. 청취자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자, 오늘의 책은 과학책이죠? 예, 과학책입니다. 관계과학이란 책이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출판된 게, 와, 놀라운데? 이거
초판 1세가 2019년 12월 10일 날 나왔거든요. 2세가 12월 16일 날 나왔네요. 책은 저런 걸 내야 돼. 6일 만에 다 팔린 거잖아. 책은 저런 걸 내야 돼. 이분이 김범준 원래 좀 교수 이렇게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좀 하면 기본 독자층이 겉표지도 벌써 이분이 출판사가 그 왜 TV에서 예전에 서장훈 씨가 과학자들 여러 명하고 나와서 진행하던 과학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할 때 요 김범준 씨도 나와서 김범준 교수도 나와서 이제 뭔가 설명해 주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마 거기서부터 약간 유명세는 확실히 탄 것 같은데 거기 나왔던 교수들 그 사람들 중에서 생각보다 이분이 꽤 많이 이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전공하시는 분야가 통계물리학입니다. 통계물리학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크 뷰캐넌이라고 사회적 원자를 쓰신 분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 서적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물리학을 얘기할 때 역학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굉장히 큰 분야 그 범위 안에서 영향관계가 굉장히 명확한 것들을 보통 다룬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이 가해지면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굉장히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 통계물리학은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어떤 한 방향에서 뭔가가 왔을 때 그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통계적으로 밝혀내는 방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역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통계역학 쪽은 되게 입자가 작은 분야가 많다 보니까 물리학 관련된 분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고 화학 관련된 것도 여기서 통계물리학인데 화학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학문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범준 교수가 지은 책이 그 전에 나온 책이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고 2015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태 이론 뭐 한국 출판문화사 저술상 수상작, 그다음에 아태 이론 물리센터 올해의 과학도서, 동아일보 문화일보 올해의 책,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작 이렇게 갖고 되게 많이 입소문을 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커서 이 책이 아마 그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 이 책보다 덜 팔렸을 거예요. 이 책이 딱 나오면서 이제 서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앞에 대문에다 걸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알기 전에 통계물리학 쪽을 접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크 뷰캐넌의 책을 통해서 사회적 원자를 읽으면서 인간을 원자처럼 바라보면서 사회를 읽어내는 사회학하고 물리학하고 통합시킨 그런 학문들에 관한 이야기를 받고 이 책은 정말 통계물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전 책보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의 물리학을 만약에 읽으신 분이 있으면 그 책에서는 약간 피상적으로 보이는 지식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 책에서는 그런 단점들을 해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잠깐 이 차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차례가 전체적으로는 5개 장 그리고 부록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5개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연결,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시선, 네 번째 흐름, 다섯 번째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연결에서는 변화의 순간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들면서 그 개념에 따라서 작은 장으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문턱값, 임계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문턱값,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때맞음,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전이,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적 확률 분포라고 해서 이제 누적 확률 분포 쪽에서는 부의 치부침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의문점을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각각의 장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궁금한 게 생기면 과학적으로 해석하자.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궁금한 게 생기면 그냥 뇌피셜이라고 부르죠. 자기 생각대로 그걸 해석해버리고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을 딱 해서 그게 과학적으로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연결이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관계에서는 우정의 측정 가능성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장이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과학적으로 절친을 찾는 법이 나와 있어서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어떻게 찾아가는가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이 허브, 그래서 우정의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커뮤니티, 국회의원들은 누가 친한가 라고 하면서 당마다 서로 정책들을 어떤 걸 발표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개념들이 어떤 게 있냐면 tit-for-tat이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tit-for-tat, 그 다음에 창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프랙탈, 암흑물질, 카토그램, 중력파, 인공지능, 버스트, 포화성 분포, 말구 걷기, 지수함수, F는 MA, 비선형, 시간,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념들을 가지고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설명 방식을 담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림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시켜서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말로만 설명하고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통계 물리학 관련된 책들은. 근데 그거를 보기 좋게, 그리고 예시 역시 우리가 볼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게 지금 연결 쪽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된장찌개 누군가 이제 지도자가, 어떤 집단의 지도자가 너 된장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다고 칠 때 지도자가 나 된장,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된장 이렇게 하는 경우와, 나 된장 그랬을 때 밑에 사람들이 된장 하다가 어떤 놈이 짜장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 왜 짜장면 먹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난 짜장면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냥 죄송합니다 된장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수치로 계산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치 계산들이 너무 이제 표본이 많아져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수치 계산들을 어디선가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연결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내용들을 다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 얘기가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서 지금 당을 이제 구분을 해주는 그림들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이 누가 친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던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여기에 파란 글이, 그러니까 정책 발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했던 정책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정책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는데 중간에 파란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인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정책을 발의했는데 바른정당스럽지 않고 자유한국당스러운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 더불어민주당인데 중간에 누가 끼어있냐면 국민의당 사람이 2명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사람 2명이 끼어있어요. 여기 국민의당 쪽은 보면 민주평화당하고 섞여갖고 나오게 되고, 정의당은 뭐 이게 민중당하고 같이 섞여갖고 나오는 그런 표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정확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바라보다 보면 그게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네가 생각했던 게 맞아, 아니면 네가 생각했던 게 틀려 같은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이 책에서 보여주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놀라웠던 거는 여기 카토그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카토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이제 선거 결과, 지방선거 결과를 볼 때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인구 비율로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인구 비율로 바꿨을 때 우리가 그냥 인구 비율로 따지면 남한에서 경상북도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딱 드러냈을 때 빨간색 크기가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얘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저 빨간색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크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인구별로 나눠서 줄여버리니까 갑자기 그 경상북도 크기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2014년에 있었던 걸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2018년으로 넘어가면 이 빨간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결과는 보면 훨씬 더 놀라운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안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훨씬 더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TV 화면에서 보통 선거 결과 발표할 때 이렇게 남한 지도 그려놓고 뭐 당선 지역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막 찍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인구 비례별로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의 넓이로 나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어떤 뭐 굉장히 뭐 야 균형이 되게 잘 갖춰졌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어느 쪽 이만큼이면 자유한국당, 이만큼이면 뭐 더불어민주당, 이만큼 뭐 민주평화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이 되게 잘 갖춰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구 대비를 통해서 카토그램을 통해서 바꿔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예시들을 들면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수치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게 막 멱함수 같은 얘기도 나오고, 저 멱함수가 뭔지 잘 몰라요. 멱함수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은 막 선형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나오고, 뭐 포화성 분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책 구성은 맨 뒤에 가서 이를테면 포화성 분포라고 하면 포화성 분포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맨 뒤에다가 포화성 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개념 설명을. 그러니까 이전 책에서 이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세상 물정의 물리학을 클릭해서 그 밑에 있는 서평을 보다 보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너무 얕은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서평들이 간혹 눈에 띄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점에서 이번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해서 새로운 책이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다른 글들을 따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재밌었던 건 어떤 게 있냐면 과학책과 소설책,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의 수명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과학책과 소설책 중에 출판 이후에 어떤 책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되는가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반감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책에 반감기가 이 반감기가 보통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걸 설명할 때 나오잖아요. 반감기가 소설과 과학책의 경우에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또 모아갖고 이런 거 그냥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맨 뒤에 내가 그래서 꼭 필자의 책을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놓고 뒤에다 뭐라 썼냐면 동아시아 출판사 세상 물정의 물리학 정가 14,000원 관계과학 정가 15,000원 이렇게 이분이 뭔가 이렇게 출판을 알아. 되게 유머가 있어요. 책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균형을 잘 갖춘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도 잘 보여주면서 글 쓰는 재주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되게 웃긴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웃긴 내용이 우리가 왜 이렇게 보통 일타 강사들 이렇게 수업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강사의 경우에는 그냥 설명 자체가 웃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명을 쭉 할 때는 진지하다가 중간에 웃긴 내용을 하나 팍 집어넣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김범준 교수의 경우는 그냥 설명 자체가 웃겨. 그냥 계속 웃기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외모도 웃기려고 그런 거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이분이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유머러스한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그맨 컨셉으로 찍으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안 찍으셔도 되는데 뭔가 이분은
어필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미디어에 좀 능통한 과학자가 하나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 예, 있죠. 그 역할을 이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본인이 재주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일단은 글의 재주는 있으니 예. 말의 재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TV에 나와서 얘기하면은 말의 재주도 있고, 예. 심지어 이제 자신의 외모가 가지는 어떠한 내용들도 판단을 하죠. 되게 잘생긴 얼굴인데 일부러 이렇게 머리를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일부러 머리를 붙이면 무조건 웃겨요. 이 머리는 사람이 무조건 웃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외모를 딱 보면은 콧난수부터 되게 잘생겼어요. 되게 훈남 스타일인데 자신이 훈남을 억지로 막아. 나는 내가 훈남으로 뜨는 것보다 웃겨서 책을 파는 게 나라는 어떤 강고한 의지예요. 이런 분을 저자로 영입해야 됩니다. 출판사는. 근데 이 책을 이제 저 김범주 교수가 그때 왜 다른 과학자들이랑 막 나올 때 보면 저는 약간 이질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쓸데없는 것도 다 재밌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막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신기해서 막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신기해보고 이런 거야. 방송에서의 분량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책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다 계산해버리니까 야 이거 뭐 통계 이렇게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계 물리학은 거의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닐 텐데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은 뭔가 뭐 행동경제학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추세를 보거나 패턴을 보는 경우들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패턴들을 더 자세하게 어떤 관계식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과학적인 개념과 수학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뭔가를 사회현상을 설명해야 하다 보니까 되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사회현상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권위가 있으면 그걸 믿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처럼 수치상의 데이터를 제공해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훨씬 더 믿음직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책들을 읽은 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어떤 물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리학을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분은 물리학을 공부하면 훨씬 더 사회를 보는 눈이 정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리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과목을 공부하라고 하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 뭐 모두가 다 자신을 이해하면 뭐 세상이 보이죠. 근데 뭐 물리를 안다는 거는 자연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과 쪽의 학생들이 보통 생각하고 우리 문과 출신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기껏해야 고전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고 보통 많이 가봐야 상대성 이론 정도까지 보는 거지 사실 양자역학 넘어가기 시작해서 현대물리학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그게 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통계물리학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야까지 양자역학 이후까지 계속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학생들이 수학과학 시간에 수행평가를 해요. 수행평가 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어떤 과제를 내주시냐면 어떤 특정한 수학 단원들을 놓고 그것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발표 자료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료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지수함수 같은 거 갖고 뭐가 설명할 거야? 그러면 맨날 갖고 나오는 게 뭐 아까 얘기했던 무슨 방사성 동용수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뭐 집합 갖고 해야 하려면 뭐 이거 구분하는 거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책들에서는 그게 원래는 어떤 의도냐면 네가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잘 해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봐 라는 의미인데 학생들이 그걸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료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자료를 찾을 때 이런 책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각각의 자료들 이 책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네. 보면은 뭐 학생들이 뭐 프랙탈을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여기 딱 바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암흑물질 바로 뒤에 그 나오고. 암흑물질 설명 되게 웃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 촛불 시위할 때 촛불 추산 인원 얼마냐 네. 이거 나온단 그거.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걸로 수행 보통 평가도 뭐냐- 연관에도 네, 있거든요. 보통 뭐냐면 촛불의 개수를 세서 이렇게 보통 몇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주상의 암흑물질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념을 여기다 갖고 와가지고 촛불 안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추산 인원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촛불을 안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 유동 인구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산을 했더니 막 100만 명이 넘어가고 뭐 이런 원래 경찰 추산 27만 명인데 뭐 암흑물질 같이 암흑물질로 우주 넓이를 계산하는 걸로 치면 127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식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적용하는 게 되게 흥미롭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씩 뭐 카토그램도 그렇고 학생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중력파도 있고 활용도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과학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들 가지고 수학적인 부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사실상 소소하게 학생들이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들을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서 책을 좀 재미있게 써주신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최근에 그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 인구 추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또 탐구하는 과제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학생들이. 있어요. 예. 네, 뭐 이건 또 암흑물질에 대한 이론으로 또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른 논리로 뭐 통계에 대한 어떤 다른 원리로 접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겐 또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스웨덴에서 스웨덴의 연구로 연구원으로 한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도 그런 농담을 쓰고 있는데 스웨덴어를 하려면 스웨덴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에서 기쁜 일, 스웨덴에서 슬픈 일, 뭐 이러면서 외국인이 막 한 명 쓰고, 끼어들면 전부 영어를 쓴다는 거예요. 스웨덴어를 안 쓴대요. 외국인이라는 거 딱 아는 순간부터 전부 영어를 쓴대. 그래서 스웨덴어는 스웨덴에서 배울 수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막 써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잡다한 정보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통계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더 그런 잡다한 지식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소재별로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접해 본 적도 있는 정보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데이터를 눈에 보기 좋게 그래프로 만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마음에 뭐가 이분은 그 글쓰기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네요. 재능이 글쓰기는 어찌 본다면은 재능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예,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의 글을 읽는 타인이 머릿속에서 연상되어지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능력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내가 아는 것을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쓸 때 내 글을 읽는 사람의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쫙 자신의 얘기를 담담히 막 펼쳐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물리를 전공하는 사람답게 똑똑하구나. 보통 똑똑한 물리 전공한 사람들한테 멍청하구나 이런 얘기 거의 못 하잖아. 보통 물리 너 전공 뭐였어요? 물리 그러면 일단 이렇게 좀 사람이 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천재인가?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 한국에도 역시 이런 분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우리의 컨텐츠들도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쓰고 나서 후기인가 서문에다가 우리 출판사에서 했어야 되는데 서문에다가 남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과학자니까 네. 논문을 쓰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근데 논문을 쓰는 것보다 대중들이 알 수 있게 과학 관련된 책을 쓰는 게 자기의 커리어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자기는 이렇게 15,000원짜리 책을 15,000원짜리 책을 엄청나게 팔고 엿새 만에 일세를 날리고
우리 모두는 부러워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책이 좋다고 또 막 얘기하고 그렇죠. 심지어 저자 천재인데 라고 얘기하게 만들고 인생이 좀 풍요로우신 것 같아요. 예. 공부를 잘하면은 또 이런 혜택도 있어야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서 상당히 글을 잘 쓰는, 그냥 잘 쓰는 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도 필력이면 앞으로 2탄, 3탄, 4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거 계속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과학자들 중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까지 초반 이제 1세대라고 하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교수들 뭐 장대희 교수나 예. 김대중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글솜씨가 이렇게 막 유머러스하게 뭔가를 잘 풀어내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나마 요새 쉬운 글을 썼다는. 그렇죠. 예. 요새 등장하는 이런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김범준 교수나 아니면 저기 누구야 김상욱 교수 같은 사람들이 유머러스하게 사람들한테 접근이 편한 그런 과학적인 글들을 많이 쓰시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뭐 찾아서 읽을 수만 있으면 과학적인 지식을 늘리는 데도 좋고 어떤 지적인 자극을 얻는 데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훨씬 더 이런 전문 분야의 사람이 대중적인 책을 쓰니까 나은 것 같아요. 예. 대중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 비전문가이면서 전문적인 흉내를 내는 책보다는 오히려 전문가가 대중적인 형태의 책을 내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저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 컨텐츠가 좀 상위로 한 레벨 올라갔다. 이런 책이 많아지면 선진국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이런 책이 많아지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을 많이 내고 이런 책을 많이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그 사회가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점점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뿌듯한데요. 관계의 과학이죠. 예. 마치 느낌으로는 심리학 책인 것 같지만 그쵸.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닌 우리 사회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물리학적 시각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 김범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겠다라고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이거 나온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됐네요. 아직 한 달이요 진짜. 2019년 12월 10일 날 나왔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2020년 1월 지금 딱 오늘 12일 날 소개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뭐 거의 한 달 만에 엄청나게 팔린 책입니다. 이 정도면 또 우리나라도 괜찮은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이 정도의 책을 일주일 만에 그냥 확 사람들이 사주고 2세를 찍고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제목이 연결, 관계, 시선, 목차가요. 연결, 관계, 시선, 흐름, 미래, 부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변화의 순간을 발견하는 일, 우정의 측정 가능성에 관하여 무엇으로 전체를 읽을 것인가, 복잡한 지구를 재미있게 관찰하는 법, 시간은 우리 앞에 어떻게 존재할까, 복잡계의 물리학자 김범준이 복잡한 세상을 향한 명쾌한 직언, 아름다운 물리학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요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내용이니까 관계의 과학이다라고 해서 이 책을 심리학 책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중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생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한국 토종 콘텐츠로서 아름다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유튜브에도 벌써 나왔나요? 그럼요. 이게 나와서 이게 12월 초중반에 이미 다 리뷰를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학책 관련해서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으니까. 요즘 그 책 리뷰 보면은 저희 방송이 많이 상위에 올라간대요. 저희 교육진단 방송이. 왜요? 저희가 목소리만 나오는 유튜브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도 안 봐도 되는구나. 안 봐도 되는 거. 그 자막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막 쳐가지고서는 만들어서 저희가 쭉 올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또 리뷰로도 나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동아시아 출판사네요. 이분 개인 출판사 아닐까요? 아니에요. 동아시아 출판사 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뭐 사실 출판사는 막 큰 출판사 아니면 나올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이상하게.
그쵸? 네. 죄송합니다. 자, 동아시아 출판사의 김범준 님이 지은 관계의 과학이었습니다. 오늘 요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